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총력전 양상을 살펴봤다면 그럼 이제는요. 이란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꽤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가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했는데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بار دیگر با چهره کریه تجاوز نظامی و جنایات جنگی متجاوزان روبرو شدند. همیشه به باور قلبی خود مبنی بر زندگی در سطح عموم مردم باور عمیق داشت. 자, 그러면 제가 중동 전문가 서울대 구기현 아시아연구 교수와 함께 지금 이란 분위기, 이란의 전력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모시고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외신 중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이 뭐냐면 1단계 하메네이 제거, 미국 지난 주말에 했고 이번이 방공 파괴, 이게 시점상 이번 주 초였거든요. 네. 정권 기반 붕괴, 민중 봉기 여도, 이 1, 2, 3단계 시나리오에 지금 3단계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는 이 정권 기반 붕괴까지 왔다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이제 내부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망을 시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봉기할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지금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바시지는 때로는 사복 경찰처럼 그 학교 그리고 사회 곳곳에 이렇게 세포 조직처럼 되어 있는 감시망이거든요. 바시지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테헤란에서 곳곳에서 폭발음이 일어나고 있고 예. 어디서 어떻게 폭발이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 사실 이 내부의 사람들이 나가서 뭐 봉기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 교수 말씀은 이제 바시지라는 게 세포 조직처럼 있어서 아들 하메네이의 마치 분신과 칼과도 같아서 그 조직이 견고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민중봉기나 이란 내부의 균열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다. 아직 그 단계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체제가 뭐 내부에서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있지만 사실 이 정권 안에서 이 체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계속해서 군 수뇌부나 정권 내부의 가장 수장들을 끊임없이 사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혁명수비대 그리고 혁명수비대 밑에는 바시지라는 민병대 조직까지 굉장히 예.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내부에서 어떤 기반이 붕괴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아까 지나갔던 화면 3단계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 교수님. 그런데 저 1, 2, 3단계 사이에 민중봉기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 사이에 뭔가 이 쿠르드 반군을 이용한 사실상의 지상전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쿠르드족의 파괴력을요? 저 역시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오늘 연이어서 계속 이제 뉴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 저는 이게 일종의 심리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이란을 압박하는 심리전 성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쿠르드족이 뭐 예를 들면 이 쿠르드족이라는 존재는 한 인구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는 예.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예. 사실 이 쿠르드족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예. 이 쿠르드 전사들이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은 바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됐던 IS 즉 이슬람 국가 격퇴전에서 이 쿠르드의 존재가 굉장히 많이 그 존재가 부각이 된 바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있거든요.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 쿠르드가 사실 그 게릴라전, 소위 말하는 산악지대 이제 게릴라전에서도 예. 굉장히 그 큰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쿠르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게릴라 군들이
그 이란이 한국의 한 16배 되는 그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영토에 이란을 이 게릴라 군들이 뒤집을 수 있다? 그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최대 소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네. 잘 조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란의 산악 지형상 혹은 뭐 탱크나 이런 고급 전략 무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뒷배가 된다고 해도 쿠르드족의 지상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란 다만. 입장에서는 지금 뭐 테헤란과 뭐 대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군사 동시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정말 미국의 폭격 그 미사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만약에 쿠르드가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쿠르드는 잘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트리키에 시리아 이 4개국에 이제 인접해 있으면서 예.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계 이 4개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예. 소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쿠르드족이 만약에 무기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예. 게릴라전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입장이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게릴라 군이 이 쿠르드 반군이 이 이란을 전복시킬 수 있다? 그런 지상전을 투입하자마자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교수님 이런 거네요. 지금 미국이 실제로 미군 병력을 지상군으로 투입하지 않는 한 이란은 생각보다 견고한 세포 조직인 바시지를 갖고 네. 그리고 지금 차남 하메네이가 실제로 최고 지도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밝힐 정도로 네, 네. 보안을 철저하면서 네. 사살과 암살 위험에서 벗어나고 지금 가성비 있는 무기로 계속 주변국을 때리는 전략을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생각보다 이란이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쩌면 이란 이슬람 정권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예. 바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쿠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쿠르드는 사실 미국에게 배신을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 반군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미군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괜히 지난번처럼 수년간 IS랑 이제 싸우면서 최전선을 지켰지만 예. 사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미국이 바로 시리아 정부편을 들고 이 쿠르드 족들을 완전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쿠르드족 입장에서도 이런 의향에 이제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면 중동 전문가시니까 또 이란도 많이 연구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미국 이란 전쟁을 쭉 접하고 그 사이에 전황, 뭐 육해공 여러 총력전을 보면 이게 결국은 미국 언론 주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말 위주로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구기현 교수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이란이 무시 못할 전력과 참 안 알려진 버티는 힘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뉴스에서도 이란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이 남아 있는가, 전투력 고갈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란의 힘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력이 고갈되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전략이다. 길고 아주 길게 가려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거의 퍼붓듯이 대규모 포격전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 산발 공격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베일에 쌓여 있는 이란의 전략들을 중동 전문가 구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분명한 건 전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이 잠수함 어뢰로 180명이 타고 있는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미국 장관이 조용한 죽음이라고 부른 이 작전,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에서부터 거대한 폭발이 솟구칩니다. 이란 군함이 미 잠수함의 어뢰를 맞은 순간입니다. In fact, yesterday in the Indian Ocean, and we'll play it on the screen there,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승조원 180명이 탄 호위함으로
부상자를 제외한 148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몰한 이란 군함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렸던 국제 합동 훈련에 참가했다가 이란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국 잠수함에 포착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용한 죽음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적 군함이 어뢰에 격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인도양 그 주변 해역에서의 이란의 해상 작전이나 또는 이란의 민간 선박들까지도 압도될 수밖에 없고 미군의 이러한 군사작전 활동이 그 범위와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훈련에 등장했던 솔레이마니급 초계함도 격침시켰습니다. 뾰족한 쌍동선 구조로 스텔스 기능을 추가했고 단거리부터 순항 미사일까지 여러 미사일을 밀도 높게 탑재 가능한 이란의 최신식 군함입니다. 혁명수비대 특전부대 사령관을 지내다 미국에 사살된 솔레이마니 이름을 명칭에 썼습니다. We sunk their prize ship, the Soleimani. Looks like POTUS got him twice. 미군이 이보다 앞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600톤급 잠수함 파테흐도 격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바다에선 어뢰가 날아들고 하늘에선 전투기가 맞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1년 만에 공중에서 이란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르며 길게 이어진 흰 연기. 이란 제트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추락합니다.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잠시 뒤 격추된 전투기에서 탈출한 이란 조종사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로 이란의 야크 130 제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실전 공중전에서 유인기를 격추한 건 1985년 레바논 상공에서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한 이후 41년 만입니다. 2015년 미군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한 F-35의 사상 첫 유인 군용기 격추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동 하늘에서 본격적인 공중전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도 공중전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To be completed in a few days, in under a week, the two most powerful air forces in the world will have complete control of Iranian skies. 미군은 같은 날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PRSM을 실전 투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PRSM은 기존 에이테크스를 대체하는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로 사거리가 더 길고 정밀도가 향상된 무기입니다. 반면 이란의 보복 능력은 크게 약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첫 공습 당시보다 86%, 드론 공격은 7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늘길을 장악한 가운데 더 강력한 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전황이 어디까지 번질지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국 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면 그동안 중동 국가들의 보복 공격을 이어온 이란이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첫 공격이 됩니다. 자칫 나토까지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부서진 미사일 파편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에서 격추된 미사일 잔해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미사일이 이란이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하던 탄도미사일이 나토 공군 및 방공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격추됐다는 겁니다. Olayda olduğu gibi NATO müttefiklerimizle yakın istişare içinde her türlü önlemi alıyoruz ve anında gerekli müdahalede bulunuyoruz. 지금까지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인근 중동 국가들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해왔지만 나토 가입국인 튀르키예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왔습니다.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돼 나토 32개 회원국들과의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측은 튀르키예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란군은 이웃이자 우호국인 튀르키예의 주권을 존중하며 튀르키예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군사력의 비대칭 속 이란은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정유시설은 물론 호텔 같은 민간 시설까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속임수와 협잡의 대가는 군사 경제 인프라의 완전한 파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이 있는 나스타누라를 무인 드론이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그제도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가동이 중단됐지만 석유 공급에 영향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그 밖에도 인근 중동 국가들의 민간 주요 시설에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카마실리 공항 인근에서 발사하지 않은 이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견됐고 이라크 아르빌 공항 인근에는 드론 공격으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레바논에선 호텔 외벽이 무너져 객실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도 드론 공격을 받은 걸로 전해지는 등 중동 전역에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한편 이란 인권단체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란 1,045명, 레바논 50명, 이스라엘 11명, 미국 6명을 비롯해 인근 중동 국가에서도 11명이 숨진 걸로 집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란의 반격, 그 공격은 고스란히 주변 걸프 국가들이 받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어용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 패트리엇을 달라 요청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강한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요격 미사일. 적의 비행기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미국산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비용은 상관없다며 미국의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걸프 국가들이 방어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걸프 국가들의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무기 인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수가 소진된 상황에서 중동 사태까지 커지자 미국을 통한 요격 미사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어 무기를 소모시키거나 공습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 대당 약 3천만 원, 저가 드론을 동원해 미국의 비싼 레이더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짜리 레이더가 이란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의 미군 기지에서도 우리 돈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사드 기지가 이란의 자폭 드론에 피격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방어용 요격 체계 천궁2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계약된 나머지 포대들도 조기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2개 포대 규모로 실전 배치된 국산 요격 체계 천궁2. 이번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습 때 요격 성공률이 96%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랍에미리트가 남은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2년 우리 측과 10개 포대 구매를 계약했고 2030년까지 매년 2~3개씩 순차적으로 납품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나머지 포대를 계획보다 빨리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외 인근 중동 국가들도 천궁2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 이라크가 2024년 각각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시에도 천공2의 이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 현재 중동 상황을 감안하면 조기 납품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공2의 조기 납품이 어렵다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가능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